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딸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모시고 산다고 말하기엔 양심에 찔리는 게 많은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에겐 시어머니는 어쩌면 남편보다 더 특별하고 소중한 분이세요. 딸도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다니 좀 별스럽죠. 사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 역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이곳 사연을 자주 들으시거든요. 이렇게나마 다 표현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우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었어요. 저도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온몸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셔서 기적처럼 살아났죠. 하지만 그렇게 엄마가 온몸으로 지켜준 저였지만 친척들에게는 떠맡기 싫은 그저 짐이었어요. 게다가 어른이면서도 하나같이 배려라는 마음이 없던 그들은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저를 맞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궁색한 핑계를 늘어놓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사람들이 보험 하나를 안 들어놓을 수가 있어? 내가 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눈 한번 칠끈 감고 쟤 맞겠다고 하겠는데 돈 한 푼 없이 그럴 순 없지. 맞아요, 형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건 다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제 부모가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간은 큰아버지 댁에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저를 금방 보육원에 맡겨버렸지만 저보다 보육원 사람들 보기가 민망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수가 미안하다. 큰아빠가 능력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너를 끝까지 데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렴. 내가 금방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알았지? 알긴요. 아니, 알았어요. 큰아버지가 말하는 그 약속은 애당초 지킬 마음조차 없었다는 걸요. 그저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변명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울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더 민망해지기 싫었던 큰아버지와 큰아버지 식구들은 도망가듯 보육원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렇게 고아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비슷한 처지라 해도 보육원 안에서도 나름의 텃세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텃세 때문에 아무데도 끼지 못하고 꽂아 넣은 보릿자루처럼 지내야 했죠. 그럴 때마다 현실을 잊으려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딱히 어떤 목표가 있었다기보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머릿속에 다른 걸 채우고 싶었던 거였죠.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매달린 공부는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저였어도 공부를 잘하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꽤 좋아했거든요. 학원도 안 다니고 변변한 문제집도 없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며 친구들은 언제나 제 주변에 모였어요. 그리고 점차 보육원에서도 저에게 공부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와 동생들이 생겼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의 사고로 한동안 웃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렇게 점차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는 저에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든든한 무기가 되어 주었고 때론 질 나쁜 친구들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려 해도 학업 성적이 뛰어나니 선생님들이 저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렇게 저는 의사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금방 현실이란 벽에 부딪힌 저는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 맛본 좌절은 너무도 쓰리고 아팠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사교육 한번 받지 못한 제가 장학생이 된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꽤 높았지만 의대 장학생이 되지 못한 저는 등록금을 해결할 수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미선 언니와 함께 살면서 절약과 공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그야말로 미친 듯이 했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몸이 버티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면 함께 살던 미선 언니가 고맙게도 언제나 저의 보호자를 자처했는데 한 번은 그런 저를 보기가 힘이 들었는지 자기도 힘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부터 너 악발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러다 대학 가기도 전에 네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겠다. 이거 나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건데 받아. 그리고 앞으로 집세랑 공과금은 식대도 내가 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몸 좀 챙겨라. 공부든 알바든 네가 건강해야 하지. 너 뭐 철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언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래.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언니도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공짜 아니야. 너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 그리고 다 큰 성인이 36kg가 말이 되냐? 넌 의사가 되겠다는 애가 지 몸은 이렇게 혹사시키냐? 내가 더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의지하라고. 언니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나도 의사 동생 하나 있으면 평생 좋지. 너 나중에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약속이야. 그렇게 저는 미선 언니의 도움으로 알바를 몇 개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부족한 잠도 잤어요. 무엇보다 고마운 사람이 있으니 힘들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저는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고 언니가 준 돈으로 1년치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었어요. 치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였고요. 저는 어떤 사명감보다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악착같이 공부와 알바를 병행했고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잦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덕에 지금은 원하는 치과 의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좁다고 이젠 다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큰아버지가 사촌 언니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복도로 걸어오더군요.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지숙이 아니니? 뭔 소리야. 내가 걔를 보육원에 갖다 주고 온 거 몰라? 젊은 의사 선생, 미안해요. 우리 딸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나 봐요. 착각 아니에요. 저 지숙이 맞아요. 큰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라고? 네가 지숙이라고? 아니, 어떻게 네가 의사가 됐지? 부잣집에 입양이라도 간 게야? 그럴 리가요. 친척도 싫다는 절 누가 자식으로 데려가겠어요? 그건... 아무튼 잘 됐다. 지수가 우리 좀 도와줘. 며칠 전에 동네 병원에서 아빠가 임플란트를 받았는데 그 자리가 계속 아프시대.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예약을 안 했다고 진료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널 만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네가 여기 의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아빠 어떻게든 진료받을 수 있겠지? 아, 병원비도 가족이니까 싸게 해줄 수 있지? 가족? 언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난 보육원 출신이잖아. 그런 내가 가족이 어딨어? 그리고 대학병원 오면서 예약도 안 하고 무작정 온 거야? 전부터 생각했지만 언니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지 그래? 다른 교수님들 다 바쁘셔. 예약하고 다시 오든지 다시 동네 병원이나 가봐. 뭐?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너무해? 내 앞에서 나를 버리니 어쩌니 대놓고 얘기하고 결국 큰아버지가 나 보육원에 버린 건 안 너무한가? 그야, 그건... 나 가야 해. 환자 기다리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도움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미 이 병원에 내가 보육원 출신인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렇게 저는 나름의 복수를 했어요.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의사가 되었나? 그날 참, 제가 의사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병원에서 제 인생의 첫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결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바쁘다 보니 밖에 나가 누굴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와 남편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편과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부유한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학기 동안 장학금 한 번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를 쓰고 받으려고 애를 썼던 장학금을 다 가진 남편 같은 사람이 받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좋아하기보다 질투했어요. 그런데 이 멋모르는 도련님 같은 남편은 악착같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저를 대단하며 동경했고 그 후에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만큼 자신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어쩌면 참 뻔한 고백이었는데 여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서인지 저는 그 뻔한 고백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즈음 함께 살던 미선 언니한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쩐 일인지 표정이 내내 어두웠던 언니가 그날은 활짝 웃으면서 잘 됐다고 제 손을 잡아주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언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병원 가봤어? 아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병원 와. 내가 접수해 놓을게. 언니, 여태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봤지? 미안, 내가 의사인데. 바쁘다고 언니한테 도통 신경을 못 썼네. 아니야, 나 괜찮아.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건강검진을 받냐. 건강검진에 나이가 어딨어. 진짜 괜찮아? 언니가 뺄 살이 어딨다고 다이어트를 해. 나한테 몸 안 챙긴다고 무섭게 화내더니 자기는 이게 뭐냐? 그랬네. 알았어.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다이어트 때려치우지 뭐. 언니가 살 테니까 그만 화내라. 그때 억지로라도 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미선 언니는 그때 다이어트를 했던 게 아니고 위암으로 도통 먹지를 못한 거였어요. 의사 동생 덕보겠다고 하더니 저한테 부담이 될까 혼자 끙끙거리다 병을 키운 꼴이었죠. 제가 집이라도 자주 왔었다면 언니의 병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저는 미선 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미안하고 또 미안해 며칠을 울고 또 울었어요. 부모님 다음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꼭 성공해서 언니한테 못다한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다는 절망에 저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저도 한참 중요한 시기였는데 미선 언니를 떠나보내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미선 언니 역시 가족이 없던 고아였기에 빈손은 더욱 썰렁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언니의 가족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일념으로 3일을 버텼어요. 그러다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때 뜻밖의 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언니는 필히 제가 이 편지를 찾아서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았어요. 편지 속의 미선 언니는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보육원을 나온 이후 계속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 차마 앞에 나설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죠. 편지에는 멀리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중년의 여자 사진도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언니의 엄마 같았어요. 사진을 보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불쌍하고 착한 우리 언니. 미선 언니는 편지 말미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썼어요. 저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그래서 끝까지 저에게 병을 숨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죠. 저 혼자만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의사라는 것이
사실은 언니에게도 꿈이라고. 의사 동생을 바라던 언니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친동생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한참 바쁜 저에게 자기가 걸림돌이 될까봐 언니는 병을 숨기기로 했던 거예요. 언니는 정말 바보예요. 너무 착한 바보. 언니라면 얼마든지 제 인생에 걸림돌이 돼도 되는데 저는 그 편지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언니가 보고 싶고 언니한테 미안하고 언니한테 고마워서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저 못지않게 언니도 바랬던 꿈이라면 더욱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했어요. 제가 연애하며 행복했던 그 시간에 언니는 혼자 병마와 싸우며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남편과의 연애를 이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왜 자기가 저와 헤어져야 하냐며 싫다고 했어요. 자기는 몇 년이 걸려도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면서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참 한결같았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등한 저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 저 역시도 다시 남편에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남편에게 향하려고 할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남편에게는 4살 위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참 예뻤지만 아쉽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미모만큼은 부러울 정도로 뛰어났는데 남편의 누나는 그 미모로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자기 좋다는 남자 벗겨먹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애인이 있건 없건 심지어 유부남도 빼앗아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누나는 참 골칫덩어리였는데 그런 누나가 언젠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남편 몰래요. 안녕? 나 누군지 알아? 나 지욱이 누나야. 놀랐지? 네,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런데 왜 저만 찾으셨어요? 왜긴, 잘난 내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찾아왔지. 근데 보니까 너무 평범해서 실망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내 동생이랑 헤어져. 내 동생은 이미 내가 짝으로 점 찍어둔 동생이 있거든. 걔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집도 부자야. 누구랑은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황당했어요.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드라마에서 부잣집 부모가 돈봉투 던지면서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욱 씨도 알아요? 누나가 이미 점 찍어둔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 그보다 그런 여자가 있으면서 왜 저한테 매달릴까요? 저 이미 지욱 씨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뭐? 이미 헤어지자고 했다고? 네, 누나가 동생이랑은 영 안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이런 불쾌한 말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이미 얘기했지. 내가 지금 가운데서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의사 동생이랑 맺어준다고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동생은 너 아니면 평생 혼자 산다고 하지. 엄마 아빠도 내 편 안 들어주고 진짜 미치겠다. 그럼 네가 좀 협조해. 너도 내 동생이랑 헤어지고 싶은 거잖아. 이번 일 잘 도와주면 내가 우리 집보다 돈 많은 남자 소개해줄게. 어때? 이만하면 너도 구미가 좀 당기지 않아? 구미요? 됐어요. 그쪽이나 그렇게 사세요. 괜히 저 끌어들이지 말고. 그때였어요. 이쁘장하게 생겨서는 성질이 얼마나 포악한지. 남편의 누나는 대뜸 손부터 올리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그리고는 힘이 얼마나 센지 저를 잡아 끄는데 저도 질 수는 없어서 똑같이 남편의 누나 머리채를 잡았어요. 순식간에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원 보안팀이 달려와 저희 둘을 말렸는데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남편이 묻은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미안, 많이 다쳤어? 우리 누나는 왜 병원까지 찾아와서 그 난린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아, 아닌가? 자기한테도 잘못은 있겠다. 누나가 점 찍어둔 여자는 있다는 거 알았다며?
애당초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오늘 같은 일 없었잖아. 내가 왜 자기 누나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난 충분히 얘기했고 누나가 알아들은 줄 알았어. 나 정말로 자기 아니면 어떤 여자도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허락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꼴을 당하게 해놓고 자기랑 계속 만나라고? 난 싫어. 내가 왜? 자기야, 자기 언니 일로 마음 아픈 거 알아. 근데 내 생각은 해봤어? 난 뭐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해? 내 마음이 자기한테는 고작 그 정도였어? 나 고아라 그래.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데 누구 마음을 받아주겠어? 처음부터 내 주제에 연애를 한 게 사치야.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누나 말대로 다른 여자 만나. 그게 자기한테도 좋을 거야. 실망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머리로 의대를 들어왔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돼? 자기도 알지? 지금 얼마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지. 난 고아든 부잣집 딸이든 김지숙 너를 좋아하는 거야. 너라서 좋은 거라고. 전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분명 남편은 화를 내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이런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흔들렸죠. 그래서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남편에게는 솔직하게 대하려 노력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심통이 났는지 남편의 누나는 자신을 추종하는 남자들을 서너 명 데리고 나타나 저를 겁박하려 들었고 그날따라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는 남편은 뒤늦게 저를 쫓아와 그 순간을 목격해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그 결과 저는 천만다행이었지만 남편은 전치사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집은 난리가 났고 누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이 났는데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의 시어머니가 놀란 모습으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 상태를 보시고는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셨고 어쩐지 쭈뼛쭈뼛해 보이는 자신의 딸에게 다가가더니 아버지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는 다친 데 없어. 예쁜 얼굴 상하면 어쩌려고. 당신은 지금 애를 혼을 내야지. 그게 할 소리야? 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아휴, 진짜 딸 하나 있는 게 뭔 사고를 그렇게 치는지.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이 애비로서 면목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초면에 이게 무슨 꼴인지. 딸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에요. 아빠는 지금 딴 년 앞에서 딸 망신시키는 거야? 아빠는 아들만 소중해. 나 같은 딸은 필요 없는 거야? 거봐, 내가 아빠 재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내가 그때 엄마 따라 집을 나갔어야 했는데. 지은아,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버지가 속상해서 하는 소리지. 가식 좀 그만 떨어요. 아줌마도 지우기 낳고 완전 기세등등이잖아. 나한테서 아빠도 뺐고 우리 집 재산도 뺏은 사람이 누군데?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그만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지우기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당신도 그만하고 지은이 너도 그만해. 아가씨, 우리가 딸 대신 사과할게요. 오늘 많이 놀랐죠? 일을 어쩌면 좋아. 근데 우리 애가 정말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요. 어찌나 제 앞에서 쩔쩔매시던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런데요, 묘하게 인상이 낯익던 그 얼굴은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와서야 누군지 알게 된 거 있죠. 미선 언니가 차마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분. 미선 언니의 친엄마셨어요. 저는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사진과 언니의 편지를 들고 미친 듯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진과 편지를 건네며 언니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남편의 얼굴이 하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사연들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 재혼하기 전에 딸이 있었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남편도 없이 낳은 사생아야. 어렸던 엄마는
일단 급한 대로 외갓집에 딸을 맡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데리러 가니까 이미 다른 지역 보육원에 그 딸을 두고 왔다고 그러더래. 그리고는 절대 어디 보육원인지 말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 딸을 찾느라고 한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나 봐. 그런데 그런 딸이 자기가 친언니처럼 따르던 그분이었다니. 안 되겠다. 엄마한테 알려야겠어. 분명 충격받긴 하겠지만. 알려드리자. 나 언니가 못 전한 그 마음 꼭 전달하고 싶어. 꼭 말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저는 그날 저녁 그러면 안 되는데 병원에 허락도 없이 남편이랑 남편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미선 언니의 편지와 사진을 본 언니의 친엄마이자 지금의 저희 시어머니는 목이 찢어져라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애 끓는 듯 눈다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그날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셨고 남편과 함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저는 미선 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이야기하느라 남편보다도 시어머니 병실에 더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 저는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미선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고마워.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미선이를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죄인이지만 미선이 옆에 지숙이라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그런데 있잖아. 우리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자. 나는 평생 잊지 않고 살 거지만 나한테는 너도 알다시피 또 다른 딸이 있어. 너는 싫을지도 모르지만 지은이를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다. 사실 지은이는 누구보다 외롭고 무서웠을 거야. 어느 순간 친엄마가 사라졌고 새엄마라고 내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지우기도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 일이 이렇게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아주머니는 친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욱씨 누나를 감싸세요? 불쌍해서요?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러다 어디 있을지도 모를 내 딸을 대신하기도 했고 그 마음의 빚을 지은이한테 잘해주는 걸로 갖고 싶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잘못이지. 내가 지은이를 온전히 지은이로 받아줬다면 지은이도 날 엄마로 받아줬을 텐데 지금은 그게 많이 후회돼. 모녀가 참 닮았어요. 아주머니랑 미선 언니는 너무 착해요. 지욱씨 누나가 이런 아줌마 마음을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지? 그나저나 넌 언제까지 날 아줌마라고 부를 생각이야? 너 내 아들이랑 연애하는 거 아니었니? 네?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엄마라고 불러도 좋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우리 아들은 지숙이 아니면 장가도 안 간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이만 받아줘라. 응? 난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되겠니? 저는 어쩌면 남편의 한결같은 구애보다 시어머니의 가족이 되자는 그 한마디에 홀랑 마음을 뺏겼는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니 제가 고아가 된 그 순간부터 까맣게 잊고 있던 말이 가족이더라고요. 나한테도 가족이 생길 수 있다니. 게다가 그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고마운 미선 언니라니. 저는 처음으로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죠. 남편의 누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지만 시어머니의 바램대로 병원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는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기 멋대로 가식이라고 평생을 믿고 살아왔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였죠. 저렇게 좋은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다니. 처음부터 알아봤지만 시누이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삐뚤어지게 행동한 것을 시어머니한테 용서를 빌었고 저에게도 진심이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 의사라 자신만만한 게
자기의 열등함을 자극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씨 착한 시어머니와는 달랐기에 신우이의 그런 고백 섞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고 지금까지도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저와 신우이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다는 말이 맞겠지만요. 대신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신우이는 어지간해서는 제 눈치를 살폈고 그 덕에 크게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어요. 그렇게 연애 8년 만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원하던 대로 제 힘으로 경기도에 작은 치과를 개원했어요. 남편도 근처에 정형외과를 개원했는데 부부가 쌍으로 대출을 받아 개원을 했더니 아직 빚 갚을 날이 구만리예요. 하지만 누군가 그러대요. 빚도 재산이라고. 그래서 저는 아주 부자랍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결혼 후 연년생으로 딸들을 낳다 보니 아직 어려서 시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와 한동안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셨는데 시아버님께서 해외 사업 때문에 베트남에 가시고 말 많고 탈 많던 시누이도 용케 제 짝을 찾아 시집을 가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앉게 되셨어요. 솔직히 이실직고 하자면 남편과 제가 모시겠다고 못 가시게 한 건데 실상은 모시기는커녕 저희가 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처지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친정엄마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다 맡기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어릴 때 못 부린 응석 내가 다 받아줄게. 알았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요즘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합니다. 먼저 떠난 미선 언니가 하늘에서 저와 남편의 인연을 알고 저를 자신의 엄마와 만나게 해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미선 언니를 생각하며 언니 목까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이자 딸이 되고 싶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미선 언니도 고맙다고 웃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니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언니, 비록 작은 동네에서 코딱지만한 치과를 하는 의사지만 언니가 바라던 대로 언니 동생 의사 됐어.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토끼 같은 딸들이랑 너무 행복해. 언니 그거 알아? 가끔 너무 행복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닌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내 행복의 반은 언니 거니까. 그래서 언니 목까지 내가 다 행복한 것 같아 미안해. 언니, 우리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친자매로 태어나자. 그때는 내가 언니하고 언니가 동생해. 난 동생한테 한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언니가 될 거야. 언니가 나한테 그래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제 마음이 언니에게 꼭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시어머니, 아니 엄마에게도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저한테 그 어떤 행운보다 더 큰 로또입니다. 효도하고 살 수 있게 더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